늦은 저녁 성인 5명과 7명의 어린 자녀를 태운 차량 2대가 다급히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엘머 서튼이란 남자는 4시간 가까이 정체불명의 괴생명체와 대치했다고 주장하며 긴박했던 순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회상한 경찰들은 이들은 매우 불안해 보였고 겁에 질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1955년 8월 21일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홉킨스빌의 한 농장. 서튼 가족은 펜실베니아에 살던 친구인 테일러 가족을 초대해 오랜만에 만나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한창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녁 7시경 빌리 레이 테일러는 식수를 뜨기 위해 뒷마당 우물에서 물을 깃던 중 밝은 은빛 물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물체는 낮고 조용히 비행하며 집 쪽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더니 잠시 상공에 멈춰 있다가 이내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테일러는 UFO임을 직감하고 곧장 집으로 뛰어가 아내와 서튼 부부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당시 테일러가 저녁 식사 전 장난을 치는 것으로 여기며 그냥 웃어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당에 있던 개가 시끄럽게 짖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창문 너머로 가족 모임에 초대받지 않은 수상한 괴생명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문 너머로 본 생명체들의 크기는 1m 정도의 인간과 같은 손, 가늘고 긴 팔과 다리, 커다란 머리에는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은 노란빛을 띠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집안을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튼과 테일러 가족들은 이것이 지구의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튼과 테일러는 집안에 있던 권총과 산탄총을 들고 창문 너머에 있는 생명체를 조준하며 몇 차례의 경고 사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튼과 테일러의 경고를 무시하듯 집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고 겁에 질린 서튼과 테일러는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총알은 그들의 몸을 관통하는 듯 보였고 명중하였다고 생각한 총알은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튕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소름 끼치는 노란 눈빛을 쏘아대며 서튼과 테일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격할수록 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새 집을 에워싸듯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튼과 테일러는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경고한 뒤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창가에 붙어 알 수 없는 손동작과 기괴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지붕 위에 있던 한 생명체는 손을 뻗어 문 밖으로 나온 테일러의 머리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몇 발의 경고 사격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저기보다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계속 그들과 대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4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이들은 숲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서튼과 테일러 가족은 자동차를 타고 홉킨스빌 경찰서까지 급히 오게 된 것입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창문과 벽에 총알 구멍과 땅에 떨어진 탄피를 발견했지만 외계인의 흔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날이 밝은 뒤 수색을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얼마 뒤인 2시 30분경 이 생명체들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내 흥미를 잃었는지 창문을 통해 내부를 슬쩍 들여다보고는 금방 사라져버렸고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날 경찰 9명과 보안관 3명, 군인 4명을 포함한 전문 수사관이 서튼 농장에 파견되어 수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4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상황의 총격으로 보기에는 가해진 총격의 수가 매우 적었고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어떠한 관련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에서 총성을 들은 이웃 주민은 단 1명뿐이었고 그나마도 총소리였다기보다는 한 발의 폭죽 소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종을 잡기 위한 언론사들에 의해 서튼 가족이 외계인과 조우했다는 기사를 쏟아내며 미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직원인 버드 레드위드는 서튼 부부와 테일러 부부, 서튼의 처남, 어린 자녀 7명의 목격담을 듣게 됩니다. 그는 각각 한 사람씩 따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놀랍도록 일치하는 증언이 있었다고 알리게 됩니다.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자 미 공군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들을 각각 격리해 진술을 받아내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조사관 또한 그들의 일관된 증언과 내용의 일치성으로 볼 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에서 내린 결론은 그날 목격자의 진술과는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인근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은색 페인트를 온몸에 칠한 원숭이를 외계인으로 오인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째서인지 미 공군은 목격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내용으로 발표하였고 이 결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미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만 불러오게 됩니다. 서튼 가족과 테일러 부부는 외계인의 모습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유럽의 판타지 소설에 등장하는 고블린과 흡사해 보였다고 진술하며 이후 홉킨스빌에 나타난 외계인을 홉킨스빌 고블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유성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집단 히스테리 현상으로 착각한 것이거나 수리부엉이를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일부인 카파 시그니드 유성우가 내리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마을 주민들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우를 보았다고 할 뿐 UFO를 보았다는 목격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일몰 이후 활동을 시작하는 큰뿔 부엉이가 다수 서식하고 있었기에 이를 착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혹은 서튼 가족이 유명세를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매체에서 서튼 가족의 외계인 조우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뒤로 이들은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농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 대중들은 대국민 사기꾼이라며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튼 가족은 집 앞에 접근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두는 등의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그런데도 찾아오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때문에 잠시 그랬던 것일 뿐 돈을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서튼과 테일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외계인을 향해 총을 쏘았던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적이 없이 다가온 이들과 소통을 시도하여 신비로운 경험으로 남겼다면 지금처럼 공포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초기 UFO 연구가 이사벨 데이비스와 UFO 연구센터를 설립한 천문학자 앨런 하이넥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치하는 진술을 보였고 당시 상황과 외계인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사건이 점점 커지자 그제야 태도를 바꾼 사기일 뿐이라며 사건을 종결시켜버렸고 이후 시간이 흘러 대중적인 관심은 자연스레 시들해졌습니다. 1955년 당시 어렸던 에밀 서틴의 딸 제랄디 서틴은 당시 사건을 회상하며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고 영화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거짓으로 알고 있는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일 뿐이라며 현재까지도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홉킨스빌 고블린 외계인 사건은 다수의 사람이 목격하고 일치된 진술이 이어진 몇 안 되는 외계인 목격 사례로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신뢰성이 있고 그날 무언가와 조우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UFO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날 밤 서튼 가족과 테일러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과연 외계 생명체였을까요? 혹은 착각이거나 어떠한 목적을 가진 그저 그런 사건이었던 걸까요? 현재까지도 어느 쪽도 정확히 밝혀진 게 없는 홉킨스빌 고블린 외계인 사건. 언젠가 다시 한번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오게 될까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